이번 추석에 개봉하는 3편의 한국 영화 중에서 거미집은 저 나름대로는 가장 기대하고 있던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이야기라는 점도 그렇고 김지훈 감독과 송강호 배우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일반 관객이 독립영화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영화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봐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다르게 말하면 진입장벽이 높을 것 같다라는 것인데 혹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그 걱정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김지훈 감독도 웃으라고 만든 영화다라며 편하게 웃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감상을 위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32분이라는 짧지 않은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지만 체감은 생각보다 더 짧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날 개봉했던 천박사나 보스턴과 비교를 하면 러닝타임이 최대 30분까지 차이가 나지만 체감은 천박사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체감 러닝타임이라는 것은 몰입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겠지만 전체적인 스토리의 촘촘함을 생각을 해보면 단연 거미집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과 더불어 이 영화의 몰입도를 만드는 가장 큰 요소로 저는 송강호 배우의 연기를 꼽고 싶습니다. 사실 일부 관객들 사이에서 송강호 배우의 연기가 식상하다라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개성이 강한 배우에게는 이런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송강호 배우는 1년에 한두 편씩 꾸준하게 굵직한 작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관객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시선에서 이번 작품은 송강호 배우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연기한 김열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영화였거든요. 송강호 배우를 포함하여 영화에 출연한 모든 배우들이 상당히 빛이 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냥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라는 특성상 배우들은 두 가지 톤을 연기를 해야 합니다. 2023년에 개봉한 영화인 만큼 거기에 맞는 톤의 연기를 보여줘야 되고 영화 속에서 제작되는 1970년대의 영화 감성을 모두 연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70년대 영화에서 등장하는 연기톤과 23년에 등장하는 영화의 연기톤 모두를 함께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도 배우들은 자신의 캐릭터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오정세 배우가 인상적인데 그가 연기한 호세라는 인물은 당대 최고의 스타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찌질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 완전히 극과 극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연기시켜서 강호세라는 캐릭터를 완성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미도를 연기한 전여빈 배우도 상당히 쾌활하면서 거침없는 성격으로 등장합니다. 영화에서 언급하는 신여성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능청스러운 연기를 보여주면서도 전여빈 배우의 새로운 발견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연기를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극중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모두 자연스러움을 넘어서 캐릭터 그 자체를 보여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연기를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바빌론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한국판 바빌론이다 라는 수식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는 바빌론보다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가 떠오르는 어쩌면 이 영화가 거미집의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바빌론은 할리우드의 영화사를 다루는 느낌이 강하다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는 촬영 현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거미집은 후자와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영화의 톤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촬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소동을 엮은 B급 코미디 활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거미집 또한 영화 자체는 상당히 가볍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영화 포스터를 볼 때는 코미디의 느낌이 들지 않아서 영화를 보면서 웃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워밍업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미디라는 장르는 영화를 보는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명 영화의 상황은 웃긴데 나의 분위기가 웃을 분위기가 아니라면 편하게 웃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풀어지게 되는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더 편하게 웃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영화는 김지훈 감독의 장점인 미장신 측면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트장의 비주얼이나 배우들의 의상도 인상적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흑백 화면의 연출입니다. 컬러 영화가 기본인 현대에도 종종 흑백으로 제작되는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흑백 영화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빛이 잘 보인다라는 것이죠. 컬러 영화에서는 색이라는 엄청나게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빛의 대비는 엄청 강한 것이 아니라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 흑백 화면은 빛의 밝기로 인해서 피사체 구분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특징을 살려서 흑백 영화를 연출을 했었죠.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나 이만희 감독의 마의 계단, 김기현 감독의 한여 등의 느낌이 풍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스릴러 영화라는 것이죠. 영화 속 김열이 연출하는 영화도 비슷한 장르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기에 과거 흑백 영화 시절에 사용되던 연출을 이 영화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점, 저에게는 꽤나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영화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영화의 마지막 장면, 쿠키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에서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혹시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여기까지만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내심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을 처음 본 순간에는 김열의 과거 이야기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신의 영화를 바라보는 감독의 태도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자, 아마 다수의 영화 감독들이 자신의 영화를 보면서 100% 만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영화라는 작업 자체가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디청각화하는 작업이죠.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다른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는 본인 혼자서 작업을 하거나 도와주더라도 소수의 인원이 보조를 해주는 그런 편이죠. 하지만 영화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감독과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은 감독이 좋은 영화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그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속 스태프들은 모두 감독을 지지하는 역할로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를 연출한 김지훈 감독은 스태프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입니다. 이전 할리우드 진출작이었던 라스트 스탠드 개봉 직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의 힘은 감독의 힘이 아니라 다들 내 영화라고 생각하는 스태프들의 헌신적인 힘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감독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주요 스태프로 등장하는 조 감독이나 스크립터로 추정되는 인물을 보면 항상 감독을 신뢰하고 따르고 그들이 능력 있는 인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자,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영화 제작에 참여한 여러 스태프들이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에 함께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 본인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잘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아쉬움, 허망함, 미안함 이런 것들이 주된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최초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를 다 본 뒤에 집에 가는 길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키가 되는 장면은 불이 난 세트장에서 돈을 챙겨오는 백 회장과 시나리오를 챙겨오는 김열이 서로 마주치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것은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로 치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화를 완성시키겠다는 과도한 열정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신상호 감독처럼 김열 또한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스승이었던 신 감독의 모습이 투영되기도 했을 겁니다. 자신은 스승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와 비슷하게 되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불어 화제가 났을 때 그는 신상호 감독의 시나리오를 챙기게 되는데 영화에서 자세하게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 시나리오로 자신의 영화를 만든 것이다 라고 추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화 속에서 제작된 영화인 거미집 속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극중 거미집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부유한 집안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 쟁탈전을 벌이는데 서로 뺏고 뺏기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영화 속 현실과 맞닿은 부분이 많은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즉, 이 이야기 자체가 김열 본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는 감독 자신의 인생을 팔아먹는 것이다. 제가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영화에는 감독의 과거가 투영된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영화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이야기처럼 영화 속 거미집의 이야기는 결코 영화에만 존재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호세와 유림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두 사람은 극중에서 내연관계를 가지고 있죠. 현실에서도 그렇죠. 자, 거기에 호세는 자신의 자식을 임신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또한 영화 속 호세의 가족사처럼 상당히 유사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즉, 영화 속 영화인 거미집의 내용은 현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거미집인 이유도 영화 속의 영화인 거미집만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모든 이야기까지 모두 다 거미집이라는 영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의 제목이 거미집으로 지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결론적으로 극중에서 김열과 백 회장은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신상호 감독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죠. 영화 초반에 김열이 백 회장을 사모님이라고 부르자 백 회장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던 것 또한 비슷한 시선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은
신상호라는 감독의 재산을 빼앗은 공범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김열이 조연출에게 다른 감독에게 갈 것 아니냐라고 한 것도 과거 자신이 투영돼서 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김열은 자신이 연출한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것이 아닌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아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되어 진짜 자신의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새롭게 찍자고 했던 장면 또한 과거 그의 스승인 신상호 감독이 찍었던 장면과 유사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전개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다른 레퍼런스를 참고하게 돼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된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상호 감독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 보았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표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극 중에서 문공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해당 장면을 포장했던 것처럼 극중 김열 또한 겉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걸작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배우들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느냐 이 이야기가 너무 막장 아니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감독도 자신이 찍고 싶은 장면을 찍기 위해서 여러 이유를 갖다 붙이며 그 장면을 어떻게든 찍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핑계를 대었다라는 것을 이제 은연중에 표현한 것이 이제 문공부의 검열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김지훈 감독의 전작인 악마를 보았다의 마지막 장면과 유사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영화가 보여준 이야기가 이 표정 하나로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감상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각 캐릭터들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영화가 보여주는 비주얼도 상당히 좋았고 무엇보다 스토리 자체가 꽤나 완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감독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말을 바꾸려고 하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지를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독을 믿고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영화라는 작업이 상당히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작지만 영화를 제작해본 입장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것이 영화라는 작업이죠. 누군가는 이 영화가 대중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중성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B급 코미디라는 점에서 김지훈 감독의 영화인 반치광을 떠오르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거미집이 분명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미집 어떻게 보셨나요?